그래서 유리 그릇에 그래서 수은을 담아두게 되면 수은의 금속 결합이 응집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중력과 한꺼번에 합력이 나타나면 그 합력에 수직하게 또 액체의 표면이 형성된다.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뭘 해볼 거냐면 이러한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한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주 수학적으로 심오하게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 정도만 살짝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. 자, 뭐 예를 들어서 뭐 얍, 짜잔. 자, 뭐 이거 뭐 어떤 거냐면요. 이게 왜 그 꿀, 그 왜 끈적한 액체 있죠. 그래서 끈적한 액체 위에다가 손가락 끝을 닿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제 딱 들면 물론 좀 아주 과장해서 그린 거지만 손가락 끝에 액체가 묻어가지고는 위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쪽쪽 빨리 올라올 수 있잖아요. 그 상황을 지금 그린 거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원래 이런 접시에다가 꿀 같은 액체를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? 그냥 그 맞게 그냥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제 억지로 그 위에 손을 대가지고 위로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액체의 표면적. 자, 그리고 이 액체의 표면적은 앞으로 시그마라고 제가 쓰겠습니다.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물리학 책에서 표면적을 표시할 때는 보통 시그마라고 씁니다.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액체의 표면적을 이처럼 d 시그마만큼 변화시킬 때 바로 필요한 일의 크기를 dw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방금 얘기했듯이 그 접시에 담아놓은 꿀이 알아서 위로 막 이렇게 솟는 건 아니잖아요.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 꿀이 보시다시피 가만히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건 사람이 일부러 애를 써서 그런 거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해준 일의 크기를 dw 그리고 꿀의 표면적이 늘어난 정도를 d 시그마로 해보자 이런 말이죠. 자, 그럼 이때 여기서 수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dw와 d 시그마가 어떻게 짜잔 이런 식으로 비례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면적을 더 늘리고 싶어? 그러면 일을 더해. 뭐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더 많은 면적 변화를 시키려면 외부에서 애를 더 써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. 자, 근데 항상 우리가 또 수리적 관계에서 비례하게 되면 뭐를 생각할 수 있죠? 바로 이런 식의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비례 상수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감마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비례 상수 감마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표면 장력의 정의입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그걸 감마라 쓰고 수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dw, d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무슨 이제 이름 자체가 표면 장력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힘 같겠지만 실제로는 묘하게 이렇게 그 늘어나는 표면적과 그때 가한 일 사이에 어떤 그 일종의 비례상수죠. 비례상수의 개념으로 표면 장력이 정의가 됩니다. 그래서 이때 여기서 재밌게도 요 표면 장력의 단위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. 좀 묘한데. 자, 표면 장력의 이제 단위 분석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1의 단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? 바로 줄이죠. 그 다음에 면적. 그래서 이제 2차원 면적의 기본 단위는 바로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.
자, 근데 여기 있는 에너지 단위는 줄은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?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뉴턴 미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. 그럼 여기 있는 미터하고 미터가 약분이 되면 어떻게 된다? 뉴턴 퍼 미터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힘은 힘인데 그러니까 어떤 길이에 작용되는 어떤 힘의 크기를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중에서 물리량 중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잖아요. 그 압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?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2차원 면에 작용하는 힘을 이 압력이라 한다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건 1차원 길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 표면 장력이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표면 장력은 수리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뭐 이렇게 수학적인 얘기해서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수학은 뭐 더 없어요. 그냥 뭐요 정도로만 표시를 할 거니까 뭐 이렇게 크게 수학에 대한 부담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. 자, 그 다음은 이러한 표면 장력. 좀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표면 장력과 이것에 의한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는 5, 1 이렇게 돼요. 우선 첫 번째는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. 자,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좀 어색하겠지만 보통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그 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. 분자가 모여서 뭐 액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성분들 사이의 인력 있죠? 그게 커지잖아요. 그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? 바로 표면 장력 감마가 동시에 같이 커진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액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? 표면을 항상 어떻게 돼요? 그 구처럼 만들어서 표면을 늘리려고 해요? 표면을 줄이려고 해요? 표면을 최소화하니까 액체는 항상 표면을 작게 만들려고 하죠. 근데 그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 인력이 강해요.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표면을 억지로 늘린다는 얘기는 그 분자하고 분자 사이를 억지로 벌려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분자를 또 하나 끼워 넣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분자하고 분자 사이 인력을 억지로 이기고 그걸 벌려서 또 다른 분자를 표면에 또 배치시켜야 되니까 원래 분자하고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에서 더 많은 일을 해줘야 얘를 억지로 벌려서 분자를 더 채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자 간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표면 장력은 강하게 나타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을 좀 한마디 더 쓰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이 성분 사이의 인력을 이 인력 효과를 이겨내고 표면에 추가적으로 분자를 배치하려면 어떻게 된다?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. 뭐 할수록 분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. 그래서 우선 뭐 얘를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뭐 이렇게 뭐 애쓰지 않아도 우선 정성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
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항상 그 경험해 봤을 것 중에 하나가, 여러분 요거 알아요?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다르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는데, 저거 저 뭐냐면요, 그 실내 수영장에 가면 항상 벽에 뭐가 붙어 있죠. 뭐가 붙어 있어요? 바로 다이빙 금지 돼 있죠. 그러면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해봐야 되겠죠. 왜? 우린 항상 금지된 걸 욕망하잖아요. 만약에 그렇게 그런 말이 없었으면 안 해봤을 텐데, 굳이 써 있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뭐냐면 이게 그 수영장에 가서 그 안전 요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잘 본 다음에 거기에 그냥 섣부르게 그냥 휙 하고 뛰어드는 이런 일들 많이 어렸을 때 분명 해봤을 거예요. 누구나 그런 경험은 한 번쯤 있죠. 근데 그 애석하게도 실제로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며,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큰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은데, 어릴 때 우리는 한 번씩 해보죠. 근데 어쩌다가 그런 식으로 그 이 수영장 물 위에 확 뛰어들 때 잘못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? 그 물 표면이랑 내가 충돌을 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돼요? 새빨개지죠. 엄청 따가워요.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속된 표현으로 배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, 이게 뭐냐면,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더 얘기했지만 서로 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분자간 인력으로 구성된 액체예요. 이 힘 자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액체 덩어리를 구성하는 인력은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, 내가 잘 봐요.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억지로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물 입장에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식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? 표면적 증가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이 늘어나는 걸 물은 좋아하겠어요? 싫어하겠어요? 싫겠죠. 그래서 물은 다시 이 표면을 어떻게 하겠어요?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물의 표면은 다시 표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반작용력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, 사람이 뛰어드는 그 힘 그대로 이 물 표면이 사람한테 똑같은 충격을 주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, 잘못 뛰어들다 보면 이 충격이 상당히 좀 세기 때문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빨갛게 그냥 아주 따끔한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. 뭐 겨우 수영장에서 뛰어드는 정도로는 사실은 뭐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기는 어렵지만, 실제로 그 물에 뛰어들 때에 만약에 한 10m나 15m 이상에서 떨어지게 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,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물이 주는 반작용력이 어마어마해서 뭐 고막이나 아니면 심하게는 내장 파열로 큰 상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물 같은 데는 함부로, 이게 뭐냐면은 교육받지 않는 채로, 준비되지 않은 채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. 여하튼 그런 효과가 바로 요 강한 액체 분자간 인력으로부터 나타나는 강한 표면장력 효과의 하나의 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는 이 표면장력 효과가 또 언제 또 잘 나타나느냐, 요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바로 액체의 크기가, 여기서 크기란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진짜로 그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액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요 표면 장력 효과는 강해집니다. 자, 뭐냐? 자, 예를 들어서 구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왜 하필 또 구냐면은, 우선 액체가 구가 되려고 한다고 했죠. 그리고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때 구가 지금 기하학적인 분석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냥 구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구의 경우 뭐를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요. 바로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. 요걸 한번 살짝 계산해 볼게요. 그럼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3분의 4 파이 r 3승. 그 다음에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. 이렇게 되죠? 자,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둘을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r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. 보이시죠? 자,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r이 뭐예요? 구의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? 그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? 여기에 있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은 커진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 비가 증가하는 거예요. 그러면 표면적이 더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? 표면에 배치되는 입자의 개수가 더 많아질 거고 그 표면에 배치된 입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입자의 그 개수가 많아지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더더욱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표면 장력에 의한 효과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쓰면 표면에 배치된 입자들이 더욱 강하게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현상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또 들어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빗방울 같은 거예요. 자, 무슨 말이냐? 앞서 액체는 표면 장력 효과에 의해서 항상 구를 이루려고 하지만 중력과 같은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구가 되는 걸 관찰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컵에 담아놓은 그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그냥 그릇의 모양대로 모양이 생기지 절대로 구가 되지 않죠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거나 뭐 강가에 가서 뭐 거대한 물을 보면 그 물이 구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. 그냥 뭐 평평하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물의 덩어리 자체가 커지면 결코 구가 되진 않아요. 적어도 지구에서는.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빗방울이 어떻게 돼요? 유리창에 맺히죠. 왜 맺힌다고 했어요? 유리하고 물은 강력한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유리하고 물 사이의 강력한 수소 결합 때문에 물방울이 물방울 빗방울이 저 유리창에 잘 맺힐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중 그 크기가 더더욱 작은 거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빗방울 중에도 큰 게 있잖아요. 큰 거 말고 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그 비가 오는 날 유리창을 유심히 관찰을 하면 구석탱이에 아주 조그맣고 조그마한 어떤 빗방울을 구석탱이에서 딱 보면요. 진짜 구형에 가까워요. 어디서도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구에서도. 이유는 이 효과 때문이에요. 즉 중력이라는 외력이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액체 방울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형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물이 사람이 다룰 정도로 덩어리가 커지면 구형이 되기가 어렵지만 지구 같은 데선 지구라 하더라도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정말로 구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효과가 첫 번째는 분자간 인력이에요. 분자간 인력이 강할수록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액체의 크기가 조그매지면 조그매질수록 그 효과가 또한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다음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자, 그다음은
자, 여기 좀 묘한 표현이라고 나오는데,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앞서 이 표면 장력의 그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? 단위가 뉴튼 퍼 미터. 이 압력은 뉴튼 퍼 미터 제곱이 된다고 했죠, 단위가. 그래서 표면 장력은 그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, 얘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,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섬유가 있다고 쳤을 때, 이 섬유를 딱 보면 이제 섬유는 사실은 우리가 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그 방직 기술을 이용해서 1차원의 선들을 막 꼬아 만들어서 이렇게 면으로 만든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섬유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면이 아니라 섬유 하나하나를 봤을 때 거기 1차원 선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럼 이때 만약에 이런 옥 가지를 잡고 어느 한 부분과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섬유에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내가 당기는 방향으로 1차원의 힘이 걸리게 된다고요. 이렇게 당기게 되면. 자, 그런데 이 1차원에 당기는 이 힘을 어떻게 이쪽으로도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여러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그 장력이 모여서 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표면 장력을 장력이라고 하는 걸 모으면 그걸 압력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혹은 수리적 과정으로 막 이렇게 증명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? 바로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납니다. 이 표현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. 근데 좀 너무 다분히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이라 증명하는 과정까지는 뭐냐면은 아시지 안 와도 될 것 같고요.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이번 시험을 치르는 기간 동안까지는 그냥 요 수식을 살짝쿵 외우고 있읍시다. 그래서 이제 뭐 답안을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만약에 표면 장력 효과가 나왔을 때 그 표면 장력 효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수식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요 수식을 기억에 뒀다가 나중에 뭐냐면은 이 답안지 같은 거 쓸 때 꼭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써 먹도록 하세요. 뭐 굳이 뭐 이 수식을 증명하라고 하는 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수식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. 자, 얘를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첨자가 있죠. ST라고 하는 첨자가 있는데 표면 장력을 서피스 텐션이라고 했죠. 그래서 그거 ST를 줄여 쓴 거고요. P는 압력이에요. 압력을 보통 프레셔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P로 줄여 썼고요. 그 다음에 R은 뭐겠어요? 보시다시피 짜잔, 어떤 액체 방울이 있을 때 그 액체 방울의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묘하게도 숫자 2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비례상승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마가 아까 얘기했던 그 표면 장력이에요.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액체 방울의 표면적이 감마일 때 요것이 바로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이다라는 걸 우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근데 요 수식을 이제 다짜고짜 외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외울 때 조금 더 쉽게 외우려면요.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효과. 요거를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.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분자간 인력이 강할수록 그냥 표면 장력 자체가 강해서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죠. 그러면서 내가 배치기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그럼 보시다시피 이 감마가 바로 그 압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표면 장력, 분자간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? 표면 장력도 강해지고 그 덕에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현상도 강화된다. 라고 이렇게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. 그 다음은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해진다고 했죠. 그래서 이 반지름, 액체의 크기를 표현하는 반지름은 분모에 들어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.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꼭꼭꼭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해볼 거는